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메이저리그 출신입니다. 야시엘 푸이그 선수, 우리가 알던 그 푸이그 선수입니다. 지금 영입을 선언을 했고 야구판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체크했습니다. 롯데 역시 외국인 타자 피트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스트레일리 선수 재계약은 조금 이상 기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하나, 두산 벤치 고승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기싸움도 있었고 강서정은 코치가 이야기를 하고 수베르 감독한테 베네수엘라 가서 야구하라 그래. 그 발은 나중에 화해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하나, 두산,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항의 공문 입장문을 제가 최근에 입수를 했습니다. 공개합니다. 손혁 전 키움 감독이 하나 전력과 코디네이터로 갔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키움이 9일 푸이그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총액 100만 달러 꽉 채웠습니다. 쿠바 출신 90년생 31살 만으로 2012년에 LA 다저스 입단을 해서 2013년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해서 그의 홈런 펑펑 치고 이후에 6시즌 동안 LA 다저스, 신시내티 또 클리브랜드 옮기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132개 홈런을 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메이저리그 올라가지 못했어요. 멕시칸 리그 그리고 독립리그에서 뛰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현진 선수의 동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인지도가 대단하고 자 우리가 알던 그 푸이그 맞아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 러셀 선수,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 출신인데 러셀 선수 영입을 할 때 물론 실패하고 갔습니다만 그때 키움이 푸이그 선수 영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고영욱 단장이 미국에 외국인 선수 보러 직접 갔는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푸이그 선수 보러 가는 것인데 독립리그가 열리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서 고 단장이 푸이그 선수 직접 만나고 경기도 두세 경기 지켜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고 단장, 이 보도자료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푸이그의 경기를 보면 역시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다. 티타임 등을 통해 몇 차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수가 큰 무대에 대한 도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량 외적으로도 우리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고 단장이 젊을 때의 푸이그랑 지금 푸이그는 다르다. 직접 만나보니까 차분했고 본인도 한국에서 튀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입성이 쉽지 않다는 거 안다. 본인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하는 부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인데 본인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할 거다. 여러 구단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력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젊죠. 파워 대단하고 운동신경이 있고 공수주 다 되고 팀에서 활용도가 높을 건데 다만 욱하는 성격, 또 자유분방한 성격 이거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심판한테 대놓고 어필하고 상대팀 자극하고 제스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메이저리그가 지난 2일에 직장 폐쇄를 내렸습니다. 모든 FA 영입 및 트레이드가 지금 멈춘 상황이어서 푸이그 선수도 새 팀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푸이그 선수가 빅리그에서 자취를 감춘 배경, 그라운드 안팎의 행동 때문입니다. 사실 실력도 약간 조금 좀 부침이 있죠. 하지만 그라운드 안팎의 이 문제, 음주운전, 성범죄, 혐의 등 혐의, 이를 걱정하는 이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놓고 무조건 하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미국 문화가 약간 우리보다 조금 자유분방한데도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오면 야 이거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움 구단에 오늘 한 팬이 수십 장의 항의 팩스를 보냈다고 해요. 러셀 영입 망하고도 푸이그 또 영입하느냐 반대한다. 키움 관계자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빅리그에서 내려오면서 본인이 많은 것을 느끼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고 특히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한다. 사실 이제 나이 들면 무조건 철드는 거는 아니죠. 전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아직 철이. 아무튼 키움 구단도 문제 제기 이거 모를 리 없습니다. 여러 쪽에서. 그래서 여러 안전장치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원기 감독이 1급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한번 나와서 소개도 됐습니다. 자격증. 영어로 소통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하면 심리 상담 쉽지가 않지만 여하튼 통역이 있으니까 푸이그 선수 한국 적응에도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구단에서 얘기를 하던데 구단 관계자 얘기 또 이어집니다. 러셀 선수, 푸이그 선수 정반대 성격이고 러셀 선수는 내성적이고 순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생활 적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활달한 선수는 스스럼 없이 접근해서 얘기하고 자기 색깔의 야구도 펼치지 않느냐. 예, 내년에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부이그 선수 때문에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대도 했는데 다혈질인 부이그 선수가 온다고 하니까 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제게 벤치 클리어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 아닌지 뭐 걱정되는데요.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뱅크는 금지. 러셀 선수 올 때도 이런저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죠. 근데 부이그 선수 아마 몇 배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아를 왜 데려왔느냐. 키움 구단 문제 있다 이런 비판 기사도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키움 구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딕스 마차도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외야수 DJ 피터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점주 26살 총액 68만 달러인데 신장 1m 98 키가 큽니다. 102kg 체격이 되게 단단합니다. 우타 외야수인데 파워 좋고 키 크고 스피드 있고 수비 좋고 강한 어깨 있고 하지만 삼진 많고 타율 낮고 물론 뭐 이 정도 공수주 다 툴에 운동률 좋은데 삼진도 적고 타율도 높으면 무조건 메이저리그에 계속 있어야죠. 한국 안 오겠죠. 근데 롯데 구단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한국의 구속 차이인데 메이저리그와 KBO 구속 차이 분명히 있죠. 피트스 선수가 일정 구속 이상엔 약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공에는 좀 약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KBO 리그는 구속이 낮으니까 훨씬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70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7리, 타율은 낮지만 홈런 13개입니다. 힘은 확실하고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로 뭐 수비 범위도 굉장히 넓다 그러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계속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이리 선수 재계약 대상자죠.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협상이 난항이라고 그럽니다. 지난해 탈삼진왕, 올해는 약간 주춤해도 그래도 지금 현재 외국인 시장을 보면 좋은 자원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롯데도 그래서 재계약 협상에 나섰고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선수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미국에 남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롯데가 최대한 잡고 싶지만 여차하면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롯데는 다음 플랜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상황은 딱 요만큼입니다. 협상하는데 약간 돌발 변수가 조금 있어서 선수 마음이 좀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결정이 난 부분 아닙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한 명은 지금 협상 좀 막바지라고 그러는데 성민규 롯데단장이 좀 오해를 이거 좀 풀어야 되겠다. 제가 1년 전에 다뤘던 콘텐츠 딱 1년쯤 됐습니다. 외국인 시장 관련 언급을 하면서 성민규 단장이 $50만 주면 괜찮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소개를 했죠. 근데 이 내용이 계속 와전이 되고 와전이 되면서 이게 계속 또 살이 좀 붙죠.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싼 돈 주고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니 왜 프랑코는 엉망이냐 뭐 악플이 그냥 계속. 성민규 단장 의도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연봉이 높지 않고 그래서 이제 $50만 정도의 연봉이면 프랑코 선수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공이 빠르고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쓸만한 선수가 꽤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50만 최고 선수 데려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한 분들까지도 있고 그래서 좀 바로잡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과도한 악플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외국인 선수는 사실 데려올 때는 모든 팀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데려옵니다. 근데 실제 활약은 뚜껑을 딱 열어봐야 되니까 외국인 선수는 그만큼 참 결과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도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지난 9월 26일이었죠. 잠실 하나이글스 두산 베어스 간 경기 중에 양팀 덕아웃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양팀 코칭 스태프가 막 언성 높여요. 경기 중에 막 하나 쪽에서 뭐 소리 나니까 와 왜 그래 이렇게 막 그 와중에 강석준 두산 수석 코치가 베네수엘라 가서 야구하라 그래 발언하고 이후에 또 이 발언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산 프런트 관계자가 공식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강석준 코치도 나중에 이제 대전 가서 수베로 감독한테 사과했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 전날입니다. 9월 25일에도 양 팀에서 이렇게 덕아웃의 트래시 토크 때문에 막 경기 중에 소리 나오는 것 때문에 무관중이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서로 막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 나누면서 풀려고 그랬어요. 두산 덕아웃에서 막 고함 소리가 나오니까 수베로 감독이 우리는 우리끼리 파이팅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자 해서 그 경기 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날 경기 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덕아웃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두산 벤치에서 발끈합니다. 하나 덕아웃은 상대 자극이 아니다. 우리 선수 파이팅 하려고 외치는 것이다. 사실 여러 다른 구단들에서도 경기 중에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무관중이 아닐 때는 이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관중이니까 다 들리니까 이 와중에
강 코치의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 이 발언이 나왔고 이 발언은 좀 인종차별 논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후에 하나 드가웃의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이 본인들은 파이팅 목적이라고 밝힌 여러 소리들, 고함들 이것이 상대를 자극한다 이런 지적이 두산 쪽에서 있었죠. 그리고 두산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에서 좀 심하다 하나는. 근데 하나는 이거 우리의 어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문화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수베르 감독이 이후에 한국 야구의 불문율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정을 하겠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하겠다 이래서 수정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유감 보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석정 코치가 직접 사과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발언이 인종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받아들이고 본인도 이런 부분에서 또 개선 의지도 다시 또 피력을 하고 일이 일단락이 됐죠. 근데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항의 고문이 왔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 28일에 대사관에서 팩스를 보냅니다. KBO는 총재 앞으로 또 두산하고 하나는 구단주 앞으로 팩스를 보내요. 항의 팩스를. 2장이었는데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야구는 뭐 앞에는 그 야구에 대한 이야기 또 베네수엘라에서 야구를 얼마나 좀 사랑하는가 베네수엘라 사람들 또 선수들이 각국에서 야구를 하면서 사랑받고 있고 야구는 이렇게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좋은 내용 쭉 나오다가 두 번째 페이지 중간 문단쯤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전체가 아닌 일부 한국 프로야구 구성원들의 베네수엘라 플레이어들을 향한 외국인 혐오적인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하나는 이후에 사건이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됐지만은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혁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하나이글스에 합류를 했어요.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합류했는데 감독급이죠. 감독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투수 전문가입니다. 여러 팀의 팬들께서 손혁 감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팀으로 좀 우리 투수 전문가로 좀 와주세요. 근데 하나가 손혁 코디네이터의 풍부한 야구 관련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결정했다. 연락을 했습니다. 손혁 전 감독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단순하다. 저보고 제가 좀 독특한 거 야구부장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던데 그냥 저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 주는 팀이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정민철 단장이 미국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한국 오면 같이 일하자고 했고 코디네이터로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장 보좌 역할을 하면서 단장님을 도와주는 일이 주 업무다. 프런트 일은 아직 경험이 없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에 도움이 되고 기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 싶다. 미국에서 봐온 것, 또 감독, 투수 코치 하면서 생각했던 것, 협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